안녕하세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권한솔 센터장 정보 미팅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유명 강사가 유방암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요. 라디오 앵커들이 이야기한 내용인데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방송인 박미선 씨 인터뷰 보셨어요? 네. 유방암 투병하고 복귀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살려고 하는 치료인데 죽을 것 같더라. 저도 봤어요. 그리고 암은 이제 완치가 아니라 평생 함께 가야 하는 병이라고도 했죠. 이 말이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것 같아요. 바로 당신께서 보내주신 강연 자료요. 네, 맞습니다. 전직 임상 간호사이자 현재 암 환자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는 분의 강연이었죠. 저도 그 자료를 보면서 이분이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어 하는구나 깊이 공감했어요. 그렇죠. 특히 30대, 40대 여성분들이 유방암에 대해 그냥 막연하게 아는 걸 넘어서 이게 정말 나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단순히 의학 정보 나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실제로 겪는 감정적, 경제적 어려움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암과 동행하는 시대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오늘 그 궁금증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과거의 암 치료랑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그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죠. 네, 특히 그 비용 부담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 왜 우리가 암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업데이트해야 하는지 명확해질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사실 예전에는 이런 말이 거의 공식 같았잖아요. 암 진단비 한 5천만 원 받으면 그 돈은 생활비로 쓰고 치료는 실손보험으로 해결하면 된다. 저도 진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 강연에서는 그 공식, 이제는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대체 왜 그런 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요, 치료의 개념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전에서 장기전으로요. 과거에는 이게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암 진단을 받으면 몇 년 안에 생사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진단비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위로금, 심지어는 장례비로 쓰이는 일도 있었던 거죠. 치료 과정이 길지가 않았으니까. 그렇죠. 뭔가 짧고 굵게 끝나는 하나의 큰 이벤트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학기술, 특히 신약이 정말 좋아져서 생존율이 극적으로 높아졌어요. 이제 암은 끝내야 할 이벤트가 아니라 뭐랄까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 관리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만성질환에 가까워진 거죠. 관리하면서 살아간다? 네. 문제는 그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3년, 4년, 길게는 10년 이상 매년 수천만 원씩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버텨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돈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강연에 나왔던 그 30대 후반 여성분 사례가 딱 그 이야기죠? 네, 강연자의 지인 이야기였죠. 30대 후반에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매년 항암 약제비로만 쓰는 돈이 약 8천만 원이라고 해요. 8천만 원이요? 매년이요? 네, 매년. 와, 잠깐만요. 그건 연봉이 1억이라도 세금 떼고 나면 감당하기 진짜 힘든 돈 아닌가요? 그럼 한 번 받은 진단비 5천만 원은 첫 해 약값도 채 안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첫 해는 어떻게든 버틴다고 쳐도 2년차, 3년차가 되면 대부분의 가정이 그냥 경제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게 바로 과거에 그 진단비 더하기 실손, 공식이 더는 안 통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아니, 근데 유방암은 흔히들 착한 암이라고도 하잖아요. 비교적 조기에 발견되고 5년 생존율도 90%가 넘어서 다른 암에 등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 이렇게 치료가 길고 돈이 많이 들죠? 그게 바로 유방암이 가진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 때문이에요. 첫째, 유방암은 초기, 그러니까 1기암이라도 주변 림프절을 타고 전이가 굉장히 잘 돼요. 전이가요? 네, 암소회포가 겨드랑이 림프절 같은 일종의 고속도로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초기암이라도 재발이나 전이 위험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려고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가슴에 있는 암덩어리만 떼어내는 게 아니군요.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차단해야 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더 중요해요. 여성에게 유방은 그냥 신체 부위가 아니잖아요. 여성성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유방 전체를 절제하기보다는 최대한 원래 모양을 보존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려면 수술 전에 항암 치료로 암세포 크기를 최대한 콩알만하게 줄여놔야 해요. 아, 먼저 줄이고 나서 수술을 하는군요. 네, 이걸 선행항이라고 부르는데요. 수술을 더 잘하기 위해서 먼저 몇 달 동안 힘든 항암 치료를 받는 거죠. 이 과정 자체가 치료 기간과 비용을 늘리는 큰 요인이 됩니다. 삶의 질이랑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선택인데 그 선택에도 결국 시간과 돈이라는 비용이 따르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특히 강연에서 40대 여성에게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치료가 까다로운 유형이 있다고 강조하던데요. 네, 바로 삼중 음성 유방암입니다. 이름부터가 좀 어렵죠. 삼중 음성이요. 네, 이 암은 비유하자면 열쇠 구멍이 3개 있어야 열리는 문인데 그 3가지, 그러니까 호르몬 수용체 2개랑 HER2 수용체 하나가 전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열쇠, 즉 표적 치료제를 써야 할지 모르는 것과 같아요. 아, 표적이 없군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표적 공격이 어려우니까 더 공격적이고 재발도 잦죠. 과거에는 정말 예후가 안 좋아서 진단받고 2년을 넘기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절망적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희망이 좀 생겼다고요? 맞습니다. 키트루다 같은 면역 항암제가 등장하면서 생존 기간이 5년 이상으로 크게 늘고 있어요. 이건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면역세포를 깨워서 암이랑 싸우게 만드는 아주 획기적인 약이죠. 우와, 다행이네요. 문제는 또다시 비용입니다. 여기서 또 비용 문제가 나오는군요. 그 키트루다라는 약 대체 얼마나 비싼가요? 이 약이 아직 특정 조건이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전액 본인 부담으로 맞아야 하는데요. 3주에 한 번 주사를 맞는데 한 번에 약 450만 원 정도가 들어요. 한 번에요? 네, 1년이면 치료비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에 달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30대 엄마 환자가 쓰는 비용이 바로 이거예요. 잠깐만요. 여기서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 그냥 보험 안 돼서 비싸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죠. 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나중에 저희가 다룰 보험 이야기랑 바로 연결되는 개념이고요. 맞습니다. 이 용어 하나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나중에 수천만 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잠시 후에 더 깊게 파헤쳐 보기로 하고요. 1년에 8천만 원, 그 액수만 들어도 숨이 막히는데 강연에서 정말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요. 이런 고액의 비용 말고도 매일매일 단돈 몇만 원 때문에 인간적인 존엄성을 포기해야 하는 선택의 순간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매일 샤워할 권리 같은 거요. 방사선 치료 사례가 대표적이죠. 방사선은 아주 정밀하게 암세포만 태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치료 부위를 정확히 겨냥하려고 몸에 유성펜으로 설계도를 그려놓습니다. 네. 문제는 이 선이 지워지면 안 되니까 20회에서 30회 치료가 끝나는 몇 주 동안 환자들이 제대로 씻지를 못해요. 상상만 해도 정말 너무 찝찝하고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여름이라면 더 그럴 거고요. 이건 그냥 기본적인 위생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표적 유도 방사선 치료라는 비급여 치료를 선택하면 매번 치료 직전에 CT를 찍어서 위치를 확인하기 때문에 몸에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매일 샤워를 하면서 쾌적하게 치료받을 수 있죠. 대신 1회에 5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5만 원. 30번이면 150만 원이죠. 결국 매일 씻을 수 있는 권리를 150만 원 주고 사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돈으로 사야 하는 사치가 되는 순간이네요. 네. 치료 과정의 고통도 단순히 아프다는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강연에 나온 그 젊은 엄마 환자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밟히네요. 보통 우리가 암 환자라고 하면 힘들게 항암 치료받고 집에 와서는 그냥 기운 없이 누워만 있을 거라고 상상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아이가 어린 엄마는 그럴 수가 없어요. 강연자는 녹초가 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도 아이 밥 차려주고 숙제 봐주고 밀린 집안일을 해야 하는 젊은 환자들의 현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항암 치료 부작용이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손톱, 발톱이 까맣게 죽어서 빠지고 입안은 다 헐어서 물만 마셔도 칼날을 삼키는 것 같다고 해요. 아휴, 그런 상황에서도 아이에게는 아픈 내색조차 하기 힘든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러게요. 우리는 보통 암 투병하면 병원에서의 고통만 생각하는데 어쩌면 진짜 전쟁터는 치료받고 돌아온 집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러네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치면 그 막막함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죠.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나는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아까 짚었던 그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바로 비급여와 전액 본인 부담의 차이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 돈 내는 거니까 둘 다 그냥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보험 약관의 세계에서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까 그 키트루다 맞는 젊은 엄마 환자 사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분이 450만 원짜리 영수증을 들고 보험사에 청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분이 만약에 비급여 표적 항암 치료비 특약에 가입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이름만 보면 키트루다 같은 비싼 항암 치료비를 다 보장해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비급여의 표적 항암이니까요.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이렇게 답변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고객님, 키트루다는 비급여 항목이 아니라 전액 본인 부담 항목이라서 지급해드릴 수 없습니다. 잠시만요. 그게 말이 되나요? 비급여는 보험 안 되는 거고 전액 본인 부담도 보험 안 돼서 내가 100% 돈을 내는 건데 그냥 용어 하나 다르다고 지급을 거절한다고요? 네, 그건 거의 말장난, 함정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법적으로 전액 본인 부담은 일단 급여 항목으로 분류는 돼요. 다만 특정 조건에 맞지 않아서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고 환자가 100% 비용을 내는 것뿐이죠. 반면 비급여는 아예 처음부터 급여 항목 목록에 없는 치료고요. 보험사는 이 미세한 법적 분류의 차이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는 겁니다. 저희 상품은 약관에 비급여만 보장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와,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피할 수 있는 함정이네요. 내가 최신항암 치료 보장 같은 문구만 보고 보험에 가입했는데 정작 가장 효과적인 신약을 처방받았더니 기술적인 용어 하나 때문에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허점을 보완해서 전액 본인 부담 항목까지 보장해주는 상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꼭 내가 가진 보험증권을 꺼내서 약관에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팁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또 다른 문제가 생각났어요. 그 비싼 항암 주사를 병원에 며칠씩 입원해서 맞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몇 시간 맞고 집에 가는 통원 치료일 텐데. 그렇죠. 그럼 제가 가진 실손보험의 하루 통원 한도가 25만 원이라면 450만 원짜리 주사를 맞아도 딱 25만 원만 나오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나머지 425만 원은요? 그건 고스란히 본인 몫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통원 치료비가 비싸지 않았으니까 하루 20, 30만 원 한도면 충분했지만 지금처럼 한 번에 수백만 원짜리 주사를 통원으로 맞는 시대에는 이 한도가 너무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네요. 입원비는 5천만 원 한도로 보장해 주는데 정작 돈이 많이 드는 핵심 치료는 통원으로 이루어지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죠. 결국 내가 가진 보험이 최신 의료기술의 변화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네요. 정리해보면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용어의 함정, 그리고 턱없이 낮은 통원 치료 한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만 확인해도 나중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큰 낭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암이라는 질병에 대비하는 우리 생각 자체를 완전히 포맷하고 새로 설치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암은 단 한 번의 수술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내 삶의 방식과 재정 계획 전체를 바꿔야 하는 아주 긴 여정의 시작이 되었네요. 네, 핵심은 그거예요. 치료 기술이 발전해서 생존율이 높아진 건 정말 축복이죠. 하지만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한 경제적, 심리적 준비는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진단금 액수만 볼 게 아니라 길고 예측 불가능한 치료 여정 전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대비가 필요해진 거죠. 강연 말미에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과거에 안 좋은 경험 때문에 보험을 극도로 불신하던 한 남편이 있었대요. 그런데 아내가 유방암으로 투병하는 그 전 과정을 옆에서 몇 년간 지켜본 후에야 아내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자신도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야기요. 사랑하는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옆에서 직접 본 경험이 수십 년간 쌓아온 불신과 편견을 한순간에 깨트린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경험을 해야만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는 아니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세워둔 나의 계획이 지금의 이 현실에도 여전히 충분한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보게 될까요? 이 질문을 당신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라디오 방송 보니까 어떠셨어요? 정말 많은 고객들한테 암 치료비를 제한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 이 라디오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객들한테 이야기할 때 박미선 씨 이야기로 한번 환기를 시킨 다음에
암 진단비 갖고 되지 않는다. 이 강사가 이야기했던 사례 잘 기억을 떠올리시고요. 이 영상 다시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이 강사의 지인의 사례를 보니까 와우, 이거 진단비 갖고는 택도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현실을 인지시켜줘요. 의사가 효과는 확실하지만 비싼 약, 효과는 불확실하지만 싼 약 고르라고 한다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고객님들이 좀 더 확 와닿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그 해결책을 저는 마이핏으로 제안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 결합하면 5% 할인을 해줍니다. 5% 할인을 해주면 내돈내산보다 싸져요. 지금은 내돈내산보다 1, 2% 비싸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가입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추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단 말이에요. RC님들 마이핏을 팔아놓은 거와 안 팔아놓은 거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마이핏을 제안을 해서 결합 할인을 끝까지 5년 후에 10년 후에 가입할 수도 있는 고객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녀가 성인이 돼서 다시 가입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핏 가족결합 할인이 RC님들의 고객을 키핑하는 데는 최고의 전략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내돈내산보다는 마이핏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보다도 마이핏 1680을 적극 추천합니다. 우리 RC님들은 보험을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로 고객님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주자고요. 오래된 진단비 보험은 더 이상 우리 소중한 고객님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치료비 보장으로 바로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맞는 시상이 걸렸습니다. 지점장님이 타켓을 3개를 나눠드릴 텐데요. 자, 일단 3개 중에 2개 기억하세요. 간편하게 건강하게 6개월 내에 만기 도래 고객이 있습니다. 이제 만기가 얼마 안 남은 고객이에요. 두 번째, 이번 달이 상령 어린 고객이에요. 이번 달에 보험료가 오르는 고객이죠. 자, 이 2개 타켓은 마이핏 설계를 하시고요. 그리고 미리보험을 일매형을 출력하면 파리바게뜨 5,000원 쿠폰을 지급하는데요. 한도가 없습니다. 자, 마이핏으로 승인 받으셔야 됩니다. 내돈내산 아니에요. 마이핏으로 꼭 승인 받으시고요. 미리보험 하나 출력하세요. 고객이 100명이면 100명 다 하면 파리바게뜨 쿠폰 5,000원이 100장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파리바게뜨 이제 넘어가고요. 그 2개의 타켓에다가 12월에 승인을 받고 아직 체결을 못한 고객 있죠. 요 고객까지 해서 3개의 타겟 지점장님이 출력해 드릴 텐데 이 고객들 체결 건당 생생택배 2만 원이 지급됩니다. 즉 이 고객들 마이핏 3만 원 이상 체결하면 생생택배가 2만 원이 지급되는 거예요. 만 원짜리 저렴해서 주기 싫다는 고객 아시는 계신데 2만 원입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지점장 정팅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